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2023년 5월 첫날도 행복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동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게 떴네요. 친리플 미 변호사. 누구나 존 디튼. 코인베이스의 리플 상패 SEC 압박이 있었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제 카톡이네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만 4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정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오늘 피자 가입해 주신 분들은 이거 볼 수 있고요. 피자 아닌 분들은 이런 거 기술적인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저의 일기장 보고 싶으신 분들, 일기장은요 커뮤니티에 있어요.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거래하면 어떻게 거래했다라고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립니다. 그 이렇게 뭐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는 불법이에요. 그런 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저에게 불법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돈을 다루는 주제인 만큼 저는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재밌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623.3원이고요. 617점까지 한번 이렇게 털었다가 이게 청산 많이 됐을 겁니다. 청산 많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미니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뭐 일봉은 나쁘지 않게 이렇게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조금 헤매고 있죠.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빠지면서, 역시 비트코인이 이 대장주로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RSI의 위치는요, 이때 한번 33.7 정확하게 찍었고, 그 다음 방향성을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는 보시는 것처럼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좀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살짝 지금 소화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이 상승 분위기를 탈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하향세로 빠지기 직전 단기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는 마이너스 80 초단기로 봤을 때는 진입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초단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돈 화끈하게 받고 대신에 화끈하게 진짜 저희 모든 노하우와 기술적 분석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가장 정확한 정보를 쩍쩍쩍 주면 저도 시원하겠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야 될까요? 긴 듯 아닌 듯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성격상. 근데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러나 눈치 좋으신 분들은 다 힌트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큰 힌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누군가요? 존 디튼. 코인베이스가 2021년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상장 폐지했잖아요. 이 배경에는 근데 우리가 좀 의심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인베이스의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코인베이스 XRP를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상장 폐지시켰는데,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장 폐지한 배경에는 IPO가 있었다. IPO라는 것은 기업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됐잖아요. 이걸 위해서 리플을 미안하지만 상장 폐지 시켰다 라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더 읽어볼까요? 코인베이스는 당시 SEC의 승인이 필요했다. IPO 하고 싶어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SEC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SEC는 리플과 소송 중이었다.
알기 쉽게 제가 도표를 그려드리는 겁니다. 리플과 소송 중이었다. 코인베이스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림 그려지셨죠? 자, SEC와 XRP, SEC와 XRP는 소송 중이었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싶어요. IPO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SE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품고 있었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금전적인 로비 말고 야 우리 비위에 맞는 거 하나만 해줘. 그게 뭡니까? 리플 상장 폐지시켜.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하지마. 나스닥 진출? 조금 생각해 볼게.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코인베이스가 일단은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상장 폐지 시키죠. 근데 증권 확실히 맞죠? 증권 맞아. 우리는 SEC잖아. 정부 산하기관이야. 그러면 눈물의 상장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상장 폐지된 게 아닌가라고 존 디튼 변호사가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가 큰 그림을 그렸겠죠. 큰 그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야,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나스닥에 일단 코인베이스를 상장시키고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더 큰 기업이 되잖아요. 더 큰 기업이 되니까 더 큰 기업이 되는 동안에 잠깐만 제가 언젠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리스팅 잠깐만 리스트 상장 리스팅에서 살짝만 빠져주고 대신에 나중에 다시 꼭 리리스팅 할 거야. 재상장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를 속된 말로 호구로 본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스테이킹 그거 증권이던데 또는 너네가 지금 상장시킨 22,000개 중에서 절반이 증권이던데 계속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코인베이스가 다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날에 빚을 졌던 XRP의 리플의 빚을 또 갚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amicus brief 법정 친구 또 돼주고 여러 가지 리플이 이렇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또는 재상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서포트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런 이 세 줄의 기사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건데 그럴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나온 지금 방금 나온 기사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른 봤을 땐 나쁜 건데 리플이 나쁜 거지만 그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맞잖아요.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코인베이스 판이 더 커지고 그리고 SEC 약점 게리 겐슬러 축출시켜버리고 그리고 리플 다시 재상장시켜서 그러면 리플도 커지고 리플이 다시 재상장하면 나스닥에 지금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큰 판에서 리플이 거래가 되면 리플이 이제 사실상 대장주 진짜 거래량 1위를 기록할 만큼의 큰 정말 그리고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될 것 같고 그런 큰 그림 아니었을까요? 얼른 생각했을 땐 나빠 보이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나의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얽히고 설킨 시나리오입니다. 좀 정리가 안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뉴스를 근거로 해서 자 SEC가 다시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싶어요. 근데 SEC의 승인을 받고 싶죠. 근데 그 당시에 SEC는 리플과 법정 소송 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SEC가
리플 상장 폐지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압박을 했겠죠. 근데 이유 없이 상장 폐지하기 좀 그렇잖아요. 물어봤더니 증권이래요. 근데 코인베이스도 증권이 아닌 줄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큰 그림을 그렸겠죠. 지금 내가 싫다 이래버리면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도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작은 중견 기업에서 그냥 리플끼리 놀다가 뭐 그렇게 됐겠죠. 근데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일단 상장되고, 리플은 미안하지만 살짝만 조금 리스트에서 빠져주고, 그렇게 되고 대신에 코인베이스는 훗날에 더 크게 갚겠다라고 마음 먹었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고, 근데 그 와중에 게리 겐슬러가 양아치 본성이 나오면서 너 22,000개 중에 절반이 암호화폐 증권이야? 너 스테이킹 사업도 증권이야?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때 그렸던 큰 그림 지금 다시 그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SEC에 손 들지 않고 리플에 이 법정 친구도 들면서 여러 가지로 내적 외적으로 리플이 잘 되게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큰 그림이 싹 정리가 진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게리 겐슬러 이걸로 인해서 게리 겐슬러도 사라질 것이고, 리플은 다시 재상장되면서 더 큰 판에서 놀게 될 것이고, 궁극에는 리플랩스도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IPO 될 것이고, 이런 큰 그림 지금 제가 2번 설명드렸어요. 같은 이야기를 좀 이해되셨나요? 그런 큰 그림을 아마 그리고 있어야 코인베이스 CEO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재밌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구독자 54,400명 감사합니다.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멤버십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선수잔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문 넣어두시면 5월 3일에 일괄 배송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따가 10시에 방송 간단하게 3분 스피치를 하나 더 해드리죠.